원자력 재료인력학 1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너리 시스템에서 페이지 이퀄리브리움 얘기를 하려다가 그 지난 시간 복습만 하고 얘기가 끝났죠. 워낙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길게 별도의 영상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를 할 건데, 언제나 그렇듯이 또 하나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 압력은 우리가 상수로 놓게 되죠. 그걸 수식으로 간단히 쓰게 되면 델 G 오버 델 T 가로하고 P 이렇게 쓴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피탈 델지 의미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서머리 해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어떤 온도 변화에 의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변이에 관련된 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컴파운드 포메이션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페이지 이퀄리브리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델지는.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상이 서로에게 이렇게 변환될 때 거기에 어소시에이트하는 프리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상 혹은 두 개 이상의 상이 이 평형에 있으려면, 동적 평형에 있으려면은 이 프리 에너지가 변화가 0이 되어야만 되죠. 즉 두 개의 상, 평형에 있는 두 개의 상이 서로 같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가져서 하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바뀌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프리 에너지 값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외력의 작용 없는 상태에서 얘들이 동적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상, 여기에서 이제 리퀴드하고 솔리드네요.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그 각각의 프리 에너지 값이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그때가 페이지 이퀄리브리움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at constant t 됐는데, 그 constant t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멜팅 포인트라고 부르죠. 이 L과 S일 때만, 그죠? 네. 그래서 GL하고 GS가 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베이퍼 프레셔 유도했던 그 논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베이퍼 프레셔, 여기서 물이라고 할까요? 물이면은 여기가 수면이면은, 좀 도식적으로 그릴게요. 얼면 위로 뜨죠.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워터가 밑에 있고 솔리드가 위에 있어. 그러면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리드에서 녹아서 리퀴드로 가는 텐던시와 리퀴드에서 얼어붙어서 솔리드로 가는 텐던시가 같으면, 우리가 이걸 거시적으로 관찰했을 때 두 개의 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동적 평형이니까. 근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솔리드하고 리퀴드의 이 레이시오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힛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리퀴드의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힛을 더 계속 주면 솔리드가 완전히 사라질 거고, 거기서 힛을 더 주면 물이 끓고 더 끓고, 그러다가 뭐 다시 베이퍼가 나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힛을 우리가 뺏으면 솔리드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다가 전부 다 얼어 버리겠죠. 네. 이렇게 좀 데일리 라이프에서 경험하고 연력학적인 이 유도 결과하고 항상 좀 연계를 해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델지가 0이어야 되고 GL이 GS하고 같으면 리퀴드와 솔리드는 상평형에 있게 된다. 그때의 그 온도는 TM이다. 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요 결과를 이제 리콜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지난 강의 영상 참고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유도를 해드릴게요. 워낙 이번 강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라. G의 정의는 H-TS였습니다. 그리고 인크레먼트를 고려하면 DG는 DH-TDS-SDT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H가 U 플러스 PB인 걸 알고 있죠.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DU 플러스 PDB 플러스 VDP 플러스 VDP, 네, 플러스 VDP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combined first and second law를 소환하게 되면 DU는 TDS-PDB가 됩니다. PDB 웍만 있어야 되고 리버서블 해야겠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DU를 TDS-PDB로 치환하면
뒤쪽에 PDB 플러스 VDP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TDS가 캔슬이 되고 PDB가 캔슬이 돼서 플러스 VDP하고 마이너스 SDT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컨스턴트 P를 가정하게 되면 VDP 텀이 0이 되죠. 그러면 DG는 마이너스 SDT가 됩니다. 그러면 델 G 오버 델 T 컨스턴트 P일 때 마이너스 S라는 결과가 유도가 되죠. 여기 뭐 왜 델로 바꾸고 여기 P 왜 써주고 이런 얘기 수없이 했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시면 곤란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컨스턴트 T를 가정하게 된다 그러면 델 G 오버 델 P 컨스턴트 T는 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다이렉트하게 한번 우리가 이 인터프레테이션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등압일 때 프리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에 의한 프리에너지 변화는 그 기울기가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값이다. 엔트로피의 네거티브 값이다. 자, 또 등온일 때 우리가 압력에 따른 프리에너지의 변화는 그것은 볼륨이다. 이 연력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항상 신기한 지점들이 있죠. 이렇게 그 옥줄러리 펑션 정의해가지고 그것의 어떤 이런 미분값들을 좀 특히 편미분값들을 보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어떤 볼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은 논의를 전개를 하게 되고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도한 결과, 이것이 지금 이 위에 주어진 결과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lmost always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퀴드의 엔트로피는 솔리드의 엔트로피보다 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리퀴드의 부피가 솔리드의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지 않은 발레가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물입니다. 물. H2O는 리퀴드일 때보다 솔리드일 때 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해당 논의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하는 논의가 적용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물 말고 나머지 그 물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액체일 때 부피가 좀 더 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 값이 좀 더 크게 됩니다. 부피가 커져서 뭐 그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에서 컨피규레이셔널 엔트로피가 늘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퀀타이즈드 에너지 자체에 이제 또 변동이 있죠. 부피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엔트로피가 커지는 건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CP 값이 있고 이걸 T로 나눈 다음에 이게 적분해 주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는데, 이 CP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T는 절대 온도니까 이게 켈빈 스케일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항상 그 엔트로피는 커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한 온도를 낮추니까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게 되는 거죠. 리퀴드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심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너무 단편적인 얘기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상변이가 일어났을 때 또 대시피 값을 고려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결론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 대시피 값은 뭐겠습니까? 이 CP의 그 L 빼기 CP의 S 이제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될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거의 모든 경우에 SL은 그 SS보다 크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델G가 0이려면 GL은 GS여야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자, 요때 온도가 요게 TM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프리에너지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리퀴드하고 솔리드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온도 TM에서 이 두 개의 그 곡선이 지금 직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곡선입니다. 두 개의 곡선이 TM에서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온도에서 GL은 GS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상평형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멜팅 포인트에서는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SL은 SS보다 거의 항상 크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리퀴드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이 GL 곡선의 이 그레디언트가
모든 지점에서 이 GS 곡선의 그레디언트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봐요. 여기 마이너스 S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 값을 T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TG 그래프를 그렸을 때, 템퍼러처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S라는 거거든요. 근데 S의 절대값이 이게 L일 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좀 더 가파르게 꺾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퀴드 곡선이 다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더 솔리드의 그레디언트보다 더 이렇게 높게 나와 있죠. 근데 얘들이 이 TM에서는 반드시 교차를 해야 되다 보니까 TM보다 위에서는 이 GL 값이 GS 값보다 낮게 되고 TM보다 아래에서는 반대로 GL 값이 GS 값보다 높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TM 아래에서는 리퀴드가 스폰테니어스 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솔리드가 돼. 그러니까 얼게 되지. 얼게 되고 그만큼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리퀴드를 솔리드로 바꾸기만 해도 시스템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그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M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리퀴드의 프리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솔리드가 녹아서 리퀴드가 되면 시스템의 프리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그 G값이 감소하는 그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여하한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관찰하게 되는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값,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는 TM보다 미칠 때는 이 GS 값만 다이렉트하게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CP 값이 실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TM보다 위쪽이 되면은 GL 값만 측정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CPL 값만 이게 실존하니까. TM보다 위에서 우리가 뭐 압력을 바꾼다면 사실은 솔리드를 유지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그때의 CPS 값을 측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그 온도에서. 그런데 그 경우에는 또 프레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셔 이펙트를 고려해서 뭐 빼주면 가상의 값을 구할 수는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 솔리드의 프리에너지 값이 TM보다 높은 이 지역까지 확장돼서 그려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리퀴드도 TM보다 밑으로 가면 리퀴드가 없어야 되는데 압력을 낮춰서 리퀴드상을 유지한 다음에 그때의 CPL 값을 측정해 가지고 거기서 프레셔 이펙트를 보정을 해서 이게 구한 값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게 되면 관행각하고 그러니까 슈퍼 쿨링하고 슈퍼 히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TM 밑에서는 솔리드, TM 위에서는 리퀴드 이것이 반드시 요 선만 따라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almost always SL은 SS보다 크다. 자, 그러면 T가 TM보다 낮을 때는 GL이 GS보다 크게 되죠. 그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S고 여기 TM일 때는 G 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솔리드 페이즈가 스테이블 하게 되죠. TM 밑에서는. 우리가 아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고온에서는 GS가 GL보다 크기 때문에 리퀴드 페이즈가 스테이블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가르쳐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TM에서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S로 주어지는데 이 솔리드하고 리퀴드하고 어떤 부피의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대소 관계가. 그걸 고려해서 엔트로피 값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멜팅 포인트 위아래에서 솔리드와 리퀴드 포메이션이 결정이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를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자, 상변이가 일어납니다. 상변이가 일어날 때 그것과 어소시에이트하는 시스템의 프리에너지 변화값을 델지라고 하는 거죠. 솔리드가 리퀴드로 갈 때만 생각하겠습니다. 반대로 갈 때는 부호만 바꾸면 돼요, 사실은. 네. 이 처음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스키마틱하게 그린 거예요. 스키마틱하게. 자, 똑같습니다. 여기 TM보다 밑에는 솔리드죠, 여기. 그다음에 TM보다 위에는 여기 리퀴드지 않습니까? 예. 자, 요거 앞에 있는 그림 그냥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GL하고 GS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은 G값이 스폰테니어스하게 포메이션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따라가는지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더 편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빼면 돼, 빼면. 그러니까 이 GL에서 GS를 뺀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S에서 L로 가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스테이트 1이고 스테이트 2잖아요. 우리가 델지 값을 구할 때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2에서 1을 빼야지.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인간의 어떤 직관에 부합하니까, 그죠? 자, 파이널 스테이트는 리퀴드에서 이걸 뺍니다. 그러면
TM보다 밑에서는 이 GL 값이 더 높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지 값이 파지티브 밸류가 나오지. 자, 여기 잘 봐봐요. 여기 Y축이 처음엔 G였는데, 여기는 Y축이 지금 델지 SL로 바뀌었습니다. 델지 SL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파지티브 값이 나와. 파지티브 값이 나오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지. 왜냐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좁혀지니까. 그러다가 TM에서 겹치죠? 겹치면 이거 같아지니까 델지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0이지.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은 솔리드가 위로 가고 리퀴드가 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델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반응은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죠. TM일 때. TM보다 온도가 높을 때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델지 값이 0일 때부터 마이너스일 때 그때만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Y축 델지예요. 예? 델지 값이 플러스 값이야. 그러니까 이 반응은 가상의 반응이지. 안 일어나. 온도가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데 온도가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데 그 솔리드가 녹겠어요? 안 녹지. 예?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델지 값이 마이너스일 때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델지 이렇게 그린 거죠, 그죠? TM보다 높을 때만 마이너스 값 가지고 그때만 솔리드가 리퀴드로 녹는다. 자, 요 앞에 있는 이 두 그래프의 논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다면 이 뒤쪽은 측정값을 가지고 이 네 개의 그래프, 이쪽에 있는 이 네 개의 그래프는 측정값을 가지고 실제 이 이그젠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가 H2O입니다. H2O 리퀴드가 있고 H2O 솔리드가 있어. 그럼 여기는 아이스고 여기는 워터죠? 네, 아이스 워터.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273.15 켈빈에서 솔리드이던 H2O가 상변이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 몰라 엔탈피 값이 이렇게 단속적인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알죠. 자, 요거 빨간색 선 잘 보십시오. 실제 이건 실제로 따라서 움직이는 선이죠. 아이스였다가 우리가 델 HSL을 주면은 이거 팍 하고 점프가 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리면 녹은 물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엔탈피 값이 서서히 상승하겠죠. 자, 엔탈피 그 인테그랄 CPDT 이거 이해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실 상변이가 있을 때는 상변이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우리가 안 했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TM에다가 예. 어떻게 했었죠? 예. 갑자기 헷갈리네. 예. HTM TM에다가 SM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안 하고 그냥 델 H 트랜스니까 여기서 S2L 이걸 이제 더 해줘야 되죠. 예. 더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요 수직으로 상승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예, 레이턴트 힛 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H2S 곡선 이 밑에 있는 여기는 실제로는 측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안 되거나 인다이렉트하게 측정하거나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멜팅 포인트 밑에 있는 이 리퀴드의 요 H 값 요것도 인다이렉트하게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텐던시를 보면 뭐 마이너스 8천에서 뭐 2천, 4천 이렇게 올라가고 보면 기울기가 H2L이 높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CP 값이니까 CPL은 CPS보다 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리퀴드 페이즈인 상태에서 우리가 가열을 하면은 힛을 더 많이 줘야 같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일 때 여기 298도 298 켈빈일 때 몰라 엔탈피가 0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이건 정이겠구나. 요렇게 잡았구나. 편리하게 하려고 상온에서 물의 엔탈피를 0으로 이렇게 놓았구나. 이런 것들도 읽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갭이 계속 벌어지는구나. 계속 벌어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델 CP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지. 델 CP 값이.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델 CP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CPL에서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야 되겠죠. 네. 그게 계속 0보다 크기 때문에 델 CP 값을 계속 적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델 H 값 자체가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같은 상변이가
273도에서 일어났을 때하고 340도에서 일어났을 때하고 이 대레이치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커버를 한 겁니다.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고 지금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맨 먼저 엔탈피를 논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엔트로피를 논의를 합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리가 온도로 나눠서 접근하기 때문에 단위가 줄 퍼 켈빈이 되고 온도가 이제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 때문에 이 옆에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엔탈피는 거의 막 몇 천 단위인데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뭐 수십 정도의 단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이 298도에서 0으로 놓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프만 봐도 이 마이너스 값이 엔탈피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라는 건 상대적이다라는 거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그렇게 아니죠. 엔트로피는 절대 영도일 때 0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면은 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엔트로피 값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엔트로피 값은 CP를 그냥 적분하지 않고 T로 나눠서 적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훨씬 작은 값이 나온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리퀴드 페이지일 때 CP 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온도로 나눠서 적분을 쭉 해서 오면은 어찌됐든 H2L에 대한 이 엔트로피 값이 더 위에 있게 되죠. 그죠? 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더 밑에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CP 값을 알면은 이 엔탈피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엔트로피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직선으로 보이지만 미약하게 다 커브인 겁니다. 그레디언트 변화가 심각하지 않은 것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H 커브하고 S 커브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빼게 되면 델 H하고 델 S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얻은 그 엔트로피 커브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은 그 온도를 곱해 봅니다. 온도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갭이 계속 벌어져요. 왜냐면 이게 우측으로 갈수록 x축이 온도니까 곱해지는 이 t 값이 계속 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 이게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 CP를 T로 나눠서 DT 이렇게 해서 적분해서 왔어요. 우리가 절대 영도부터.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는 이 T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값으로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냐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온도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그냥 온도 T를 통으로 곱해버리잖아. 그럼 이 온도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절대 온도보다는 당연히 높은 온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갭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CP를 그냥 적분했을 때 이 갭보다 CP를 T로 나눠서 적분한 다음에 나중에 기준 온도를 곱한 값일 때 이 갭이 더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TS 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줄 아닙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을 봐도 이거 킬로줄이에요, 킬로줄. 단위가 안 맞아.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뭐 쉽게 해서 한 300도일 때 이렇게 한번 볼까요? 300도일 때 이 값을 한번 보세요. 300도일 때. 여기 보면 대략 뭐 45 정도 되고 여기 70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70, 여기 45. 자, 그럼 곱하기 여기다 3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 하게 되면 21 빵빵빵 이렇게 되고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 3, 5, 15, 1, 3, 5, 0, 0 이렇게 되죠. 자, 1000을 빼겠습니다. 21, 13.5 이렇게 되죠. 한번 숫자를 보세요. 13.5, 21 맞죠? 그래서 교과서에 틀린 게 없는 게 아니니까 항상 꼭 그 기억하십시오. 예. 이 교과서 저자도 신은 아니고 편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킬로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온도를 곱하게 되면은 요점은 뭐냐면 고온으로 가면 갈수록 곱해지게 되는 온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T델 S 값 자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T가 커지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응? T만큼 이 증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우리가 델 H하고 T 델 S를 계산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어떤 HL 커브와 HS 커브와 여기 SL 커브와 SS 커브와 그죠? 여기는 뭡니까? TSL 커브와 TSS 커브 이거 다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델 G는 델 H 빼기 T 델 S. 자, 여기서 교수님 그 마이너스 S DT는 어디 갔나요? S 델 T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이 델 T 요거 우리가 등온으로 놓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 0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빼보죠. 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빼면은 여기 델 HSL 커브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요거 L에서 S 값 요거 뺀 거죠, 계속. 요 갭, 요 갭을 숫자로 지금 여기다 놓은 거거든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갭이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한 3천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천에서 마이너스 뭐 8,500쯤 돼요. 그러면 이 갭은 이 절대적인 넓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한 5,500쯤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델 HSL이 여기 있습니다. 네, 5,500쯤 되죠. 6천과 4천에서 사이에 있고 6천은 좀 더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한 3천에서 마이너스 6천 정도 뺀 거니까 한 9천쯤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9천인데 얼추 맞죠? 자, 이렇게 구한 겁니다. S에서 L을 빼가지고 델 H S to L 이거를 커브를 구했어요. 자, 같은 식으로 T 델 S SL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자, 처음에는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한 5kJ야. 그리고 나중에 좀 넓어졌죠, 갭이. 그럼 이거 뭐 한 17이라고 할까요? 이건 얼마입니까? 뭐 이거는 한 27이라고 할까? 그럼 한 10 정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5에서 10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줄이잖아. 그러니까 5천에서 만으로 가면 되죠. 자, 얼마가 되나요? T드레스가 여기서 출발하죠. 예, 5천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만 조금 넘네요. 그죠? 자, 매칭되는 거 아셨죠? 아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T드레스 값은 제가 여기 갭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거하고 비교해서 T가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T드레스가 더 스티프하게 올라갑니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요. 반면에 이 델 H는 완만하게 올라가. 그래서 델 H에서 T드레스를 빼다 보면은 이 T드레스가 델 H를 추월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죠. 그게 뭐다? 그게 멜팅 포인트인 거예요. 왜? 그 지점에서 델 G SL이 0이라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추월하기 전에는 뭐가 더 큰 겁니까? 그 전에는 이 델 H S2L이 더 크죠. 델 H S2L이 큽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솔리드가 안정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 TDLS는 이 무질서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가 리퀴드로 가가지고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야.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보다 이 엔탈피가 증가하는 양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우리가 hit을 주지 않으면 얘가 안 녹는다는 겁니다. 근데 같아지는 지점을 넘어서 이게 온도가 TM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S가 L이 됐을 때 엔트로피 증가에 의한 이득이 더 크다는 거야, 자체로. 이 엔탈피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담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녹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했던 논이 있죠. 델지 값을 봤을 때 0보다 작은 데서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 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델 H에서 T드레스를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델 H가 여기서는 높고 여기서는 T드레스가 높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게 여기 보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나머지는 색깔을 바꿔서 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네, 이렇게. 자, 빨간색일 때가 델 H 값이 이 플러스인 겁니다. 네, 델 H 값이 파란색일 때는 델지 값이 더 밑에 있죠. TDLS보다. 그러면 이제 델지 값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게 여기고 그다음에 아유 빨간색을 그냥 주황색으로 할까?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지 값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폰테니어스 리액션 안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솔리드가 리퀴드로 안 가는 겁니다. 자, 델지 값이 0보다 작아요. 리퀴드로 가야죠. 녹습니다. 자, 그 얘기야. 자, 키는 뭐예요? 아, CP만 재면 되는구나. CP만. CP 어떻게 되는지 너무 쉽죠. CP 어떻게 되는지. 우리 hit주면 그냥 뭐 질량으로 나누면 스페시픽 힛 나오고 몰수로 나누면 뭐 몰라 힛 나오고 그죠? 네. C라는 것의 정의가 네. 열량 얼마 줬는데 온도 몇 도 올랐냐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네. 여기 델티가 들어가야 되려나요? 네. MC 델타 T는 Q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의 논이죠.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뭐였습니까? 멜팅 포인트에서 솔리드가 리퀴드로 갈 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0이다. 그 말은 뭐다? 솔리드를 리퀴드로 녹이는데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어떤 그 엔탈피의 양, 이거 우리가 희세 형태로 보통 주죠. 그것이 얘가 어, 상변이가 일어났을 때 증가하는 엔트로피에다가 그 비례 계수인 온도를 곱한 거하고 같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Q를 안 줘도 S와 L은 솔리드와 리퀴드는 동적 평형을 이룬다. 그것이 페이즈 이퀄리브리움이고 우리는 그것을 델지 값을 추적함으로써 비교적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재료 연력학의 기능이다. 실질적 효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하자면 이 한 페이지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연력학 1, 2, 3법칙을 유도하고 엔트로피 개념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학기 가장 그 주요한 도달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반드시 남김없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 위드 템퍼러처는 했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위드 프레셔도 해야죠.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위드 프레셔를 해봅시다. 자, 위드 프레셔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컨스탄 T로 놓고 하겠죠. 네. 그럼 이거 뭐 수식적으로 대조 오버 델 P, T가 상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 개념은 르 샤틀리에스 프린시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프랑스 사람인가 싶은 사람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nfluence. 자,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시스템에 가해져. 그래서 시스템이 그 외부 영향에 어떤 종속됐을 때, 그것에 놓였을 때, the state of a system at equilibrium. 자,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이 초기에 어떻게 됐었다는 거예요? 어떤 평형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거야. 상평형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동적 평형인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external influence, 가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이 쉬프트를 하겠죠. 어디론가 다른 상태로 갈 거야. 무한대의 시간을 주면 어디론가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In that direction. 자,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가? Which tends to nullify the effect of the external influence.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은 그 어떤 이퀄리브리움에 이미 가 있었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 시스템에 주어진 그 스트레스를 카운터해서 그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쪽으로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시스템의 균형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영하 5도에서 물을 얼려놨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상 3도로 올리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 녹을 거 아니야. 녹아갖고 물로 가죠. 그게 바로 이 널리파이 하는 거예요. 이 익스터널 인플루언스가 온도 상승이잖아요. 힛이 흘러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흘러 들어온 힛의 양을 배분을 해가지고 가장 안정한 스테이트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게 리퀴드일 뿐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시스템에 어떤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어.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그 컨스티튜언트들인 원자나 분자들이 잘 나눠 갖고 있을 건데 이거를 내가 솔리드 상태로 홀드하는 게 최선인가, 리퀴드 상태로 홀드하는 게 최선인가 이런 논의를 어떤 그 대화를 하겠지.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필드로 대화를 하겠지. 거기 있는 몰레큘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신속한 대화를 통해서 이퀄리브리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을 바꾸면 그 밥 해 먹고 라면 끓일 때 이 얼마나 쌀이나 뭐 면이 잘 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일링 포인트 자체가 옮겨지는 그런 이펙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 쉽게 얘기해갖고 부피가 작은 페이즈 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체를 모았어. 기체를 모아갖고 이걸 압축을 막 해. 그러면 얘가 액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압력을 확 풀었어.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기화가 해서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니야. 아니 뭐 캠핑 가면은 그 뭐 모기 잡는 스프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액체로 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그 분사를 하는 순간 이 외압의 익스터널 프레셔로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면 얘네가 액체로 안 나오고 기화하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기화하면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팔에다 대고 뿌리면 시원하잖아. 기화하면서 열 뺏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르 샤틀리의 원리라는 건 별게 아니다. 외력이 작용하면 그거를 무효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은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참고로 이 르 샤틀리의 원리가 이 케미스트리 쪽에서 적용될 때는
약간 그 맥락적으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하시고, 저는 지금 거의 고체 재료에 대해서 솔리드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르샤틀리에의 원리였습니다. 자, 리콜링. 자, 이거 두 번 유도는 안 해드려요. 델지 델피 T는 V다. 이거 이미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물을 가져와 보죠. 물은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지만 일단 우리가 친숙하니까. 자, in the case of H2O, 지로 디그리 셀시우스일 때 리퀴드의 부피보다 솔리드의 부피가 크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압력을 1기압에서 그거보다 낮추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 1기압에서 0도씨잖아요. 그죠? melting 포인트가.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낮추면 아예 부피 큰 페이지가 형성되는 쪽으로 시스템이 간다는 거야. 솔리드가 부피가 크잖아. 그러니까 아이스가 스테이블한 거야. 압력을 낮추게 되면. 근데 우리가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부피가 작은, 그죠? 압력에 적응해야지. 높은 압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VL 쪽으로 가기 때문에 리퀴드 페이지가 스테이블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거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는 되게 어널러머스한 거예요. 예. 많이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반대거든. 대부분의 경우는 반대인데 물은 특이하게도 이 VL이 VS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usually the opposite is the case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프리에너지 다이어그램 한번 또 면밀하게 해석을 해보죠. 어, 압력이 올라가는데 이 프리에너지 변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G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의 그레디언트가 뭐냐면 그게 V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니 볼륨이 마이너스 볼륨이 있어요? 볼륨은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다 높아져. 리퀴드고 솔리드고 할 거 없이 G값이 다 증가만 해. 압력이 올라가면. 이게 앞에 그래프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 페이지를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리퀴드고 솔리드고 할 거 없이 G값이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S라고 써 있잖아. 아니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기준점 잡아가지고 뭐 0도에서 엔트로피 0으로 났을 때 그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말고 저 스틱하게 T CP 오버 T DT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나와? 이게 항상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S는 항상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프리 에너지는 그냥 무조건 하고 내려가는 거야 우측으로. 무슨 상이든 관계없어. 단지 그레디언트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그레디언트가 이 마이너스 S라는 거지.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레디언트가 이 볼륨이기 때문에 우상향 하는 겁니다. 우상향. 압력이 올라갈 때 아시겠죠?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일기압이 있잖아요. 일기압. 일기압이 있고 여기 컨스턴트 템퍼러처 0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GL은 GS 이건 뭐 우리가 상평형에서 그렇다는 건 이제 아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솔리드가 더 스테이블하다 그랬죠. 솔리드가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솔리드가 위로 가면은 리퀴드가 스테이블하죠. 리퀴드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헷갈리지가 않으려나. 기울기를 한번 보죠. 솔리드의 기울기가 큽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의 기울기를 봅시다. 리퀴드의 기울기가 낮아요. 이게 기울기가 다 상수일 리는 사실 없을 거야. 이 P 레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냥 대략 여기서 상수라고 합시다. 이게 되게 좁은 영역을 확대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좁은 영역을. 자, 이게 기울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볼륨이라 그랬잖아. 솔리드 볼륨이 더 크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 봐. 기울기가 솔리드가 더 크잖아. 솔리드 기울기를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그리고 리퀴드를 완만하게 그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1ATM에서 밑으로 가면 솔리드가 밑으로 가게 되고 1ATM에서 위로 가면 리퀴드가 밑으로 가게 돼서 실제 시스템은 여기서는 솔리드, 여기서는 리퀴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막 영하로 온도를 막 내려. 엄청 막 내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 대기압을 막 올려. 그러면은 얼음이 다 녹는다는 얘기야, 그냥.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금성처럼 돼. 예? 지구가 금성처럼 되면 온도도 같이 오르나? 예, 그렇긴 한데 그냥 대기압만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남극,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갖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단지 뭐 때문에? VL이 VS보다 작아서. 그거 하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서머다이나믹 릴레이션스나 맥스웰스 이퀘이션이 정말 편리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유도를 해내잖아요. 델지 델피 비다 이거 유도 하나 해내니까 여기서 별별 논의가 다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철학적으로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어라는 거는 좀 차치를 하고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수학적인 이 어떤 표면적인 디스커션을 따라가면은 그런 결론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사실과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자,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베리에이션을 P와 T에 대해서 지금 각각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유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죠.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자, 온도 압력이 인피니시멀하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상평형을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피니시멀하게 체인지 하는 거니까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인크레먼트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GL과 DGS가 같을 때 이퀄리브리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이걸 리콜을 하고요. 그러면 DGL과 DGS가 각각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여기 서브스크립트만 달아가지고 이게 표시가 된 거죠, 그냥.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쉽냐면은 그냥 이,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돼요. L에서 S를 빼든 S에서 L을 빼든 결론은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 DGL 빼기 DGS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같아야지 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0입니다. 0이라는 거는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일일이 다 쓰기 싫어서 좀 귀찮으니까 얘를 이제 갖다 놓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S 빼기 SL DT는 VS 빼기 VLDP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DPDT를 얻기 위해서 DT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V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얘가 지금 분모로 가면 되죠. 그럼 그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Q 교수님 왜 난데없이 EQ인가요? 이 조건을 썼으니까 이퀄리브리움인 거죠. 교수님 여기는 왜 대리 아니고 D인가요? 이건 좀 암묵적인 건데 P하고 T는 하나에 대해서만 변수라고 본 거지 지금 사실상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D로 쓸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표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S에서 L 가는 거. 이건 L에서 S로 가는 자, S가 파이널 스테이트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우리가 대를 쓸 때 분명히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이게 L에서 S로 가면 S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러면 S에서 L 빼야 되잖아. 요거 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델 V는 L2S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 요 식이 유도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뭘 가져오냐면 델 G는 0이려면은 델 H는 T델 했어야 되죠. 그죠?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등온 과정을 고려한 거예요. 네, 등온 과정을. 그래야 이 뒤에 그 S 델 T 이 텀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퀄리브리움일 때 엔탈피 상변이에 인볼브하는 엔탈피 변화는 T델S하고 같아야 된다. 이거 지금 아까 앞에서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서 징글징글하게 얘기했죠. 여기 써 있네 여기. 좀 지우고 해야 되나? 요거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면 요 델S 요게 어떻게 됩니까? 델 H 오버 T잖아. 그러니까 여기 노테이션 그냥 L2S는 그냥 드랍한 거야. 드랍하고 그러면 델 H T 델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델 B 요거 그대로 온 거니까. 자, 이게 그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입니다. 이 평형에서 온도와 압력의 상관관계를 엔탈피와 온도 부피의 이 변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요것을 이제 H2O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델 H L2S T 델 B L2S 이렇게 되면은 이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일단 리퀴드가 솔리드로 가면 얼어붙잖아요. 그러면은 델 H 값이 그 0보다 작죠? 자,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레이치 값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0보다 엄청 큰 값이죠. 왜? S에서 L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빼면 어떻게 돼? L에서 S로 가는 걸로 하면은. 거꾸로 빼면은 마이너스 값이 왕창 나오죠. 네. 그죠? 네. 부호가 바뀔 거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아요. T는 켈빈 스케일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고, 부피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지금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갑니다.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데 솔리드 부피가 더 크잖아. 그죠?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데.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분모는 0보다 크고 분자는 0보다 작으니까 이게 항상 0보다 작게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냐? 압력을 올리면 멜팅 포인트가 내려가야 된다고. P하고 T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페이지 다이그램 제가 여기다가 워터의 페이지 다이그램은 여기에는 아직 표시를 안 했군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그냥 수식적으로만 그럼 이해를 하도록 하죠. dpdt 값이 평형일 때 물의 경우에 압력이 올라가면 멜팅 포인트가 내려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이게 0보다 작아야만 되기 때문에 온도 압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스 스케이팅 할 때 아이스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는 이유로 설명하거든요. 사람의 체중이 굉장히 면적이 좁은 스케이트 날에 집중돼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큰 압력이 되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TM이 내려가서 영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가 녹는다. 그래서 이게 미끄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말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계산을 수행을 해보시면 이 숫자를 넣어서 어, 멜팅 포인트가 몇 도 내려가더라. 뭐 0.0 몇 도 내려가나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녹는다고?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게 힘으로 밀고 가는데 그 접촉면에서 이렇게 마찰이 발생해가지고 그 마찰열로 이게 녹는다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그게 녹아가지고 이제 물이 묻은 아이스 그 스케이트 자체가 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면이 이게 철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철 표면에 수증기가 얼음으로 얼어붙어 있는 거하고 얼음하고 이 마찰하고 거기에 이제 미약하지만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마찰 거고 그게 감소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제 요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쪽이 케이스인지는 네이처만이 알고 있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모델링일 뿐이니까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H2에 대한 케이스를 간단히 논의를 해봤는데, 자, 이제 뭐 계속 이그젬플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3D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깁스프리 에너지하고 온도하고 압력을 해서, X축은 T고, Y축은 P고, G축은 G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공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솔리드의 공면, 리퀴드의 공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베이퍼의 공면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3차원으로 그린 H2O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그 트리플 포인트가 어딘지 여기 찾으실 수 있습니까? 네, 트리플 포인트 사실 표시가 돼 있어서 쉽습니다. 예,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보던 2차원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T 있고 P 있고 이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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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솔리드고 이게 베이퍼고 이게 리퀴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여기다 이렇게 점선 그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0도 하고 여기 100도 이렇게 하고 여기 1atm 써주면 이게 물의 H2O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그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G축이 여기 지금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 그쪽의 G축인 건데 그거를 생략하고 우리가 2D로 그렸던 거지 지금까지. 근데 프리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런 공면의 교차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 포인트는 여기는 이 오지점이죠. 0.0075대 0.006 atm 이렇게 그런 거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압력이 좀 올라가서 1atm이 되고 온도가 좀 내려가서 0도가 되면 여기에 이제 멜팅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죠? 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M이고 여기가 O고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기를 빕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What is possible interpretation for each surface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 이게 지금 3차원이니까 이거 우리가 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이 PT 서페이스가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축이 무시되고 PT 서페이스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PG 서페이스를 보게 되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자, 이쪽에서 보면 PG 서페이스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TG 서페이스잖아요. 그러면은 잘 봐봐요. 이 TG 서페이스에서 보면 요 선 보이십니까? 요 선 이렇게 교차하는 거. 리퀴드 여기 위에 있고 솔리드 여기 요쪽. 자, 리퀴드 여기선 솔리드가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PG 서페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솔리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보이죠? 자, 이게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이 본 것 같죠? 예. 자, 요거 PG 서페이스지. 반전을 시켜야 되겠지. P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PG 서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이제 TG 서페이스인 거죠. 단지 뭐야? 물이니까. 요게 관계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높낮이가 이게 뒤집혀야 되겠지. 리퀴드 솔리드의 위아래 관계가 바뀌어야 될 거야. 지금 보면 여기 솔리드 리퀴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기선 리퀴드 솔리드가 될 거야. 맞나 볼까요? 아니네. 똑같이 여기서도 솔리드 리퀴드 그죠? 솔리드 리퀴드. 자, 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헷갈리네요. 여기도 솔리드 리퀴드. 왜 이러지? 같은데.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네요. 압력에 대해서 뒤집혀야 되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올라감에 따라서 솔리드 리퀴드죠. 그러면 압력이 낮을 때 여기가 솔리드 리퀴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그래서 Possible Interpretation of Each Surface 이해되셨나요? 네. GP 그래프와 GT 그래프와 PT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요거만 페이지 다이그램이라고 생각하죠.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래프인 거고. 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선후 관계는 한번 옆면을 잘 보고 한번 따져보세요. 저 앞에 있는 그래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과연 맞는가? 뭐 무조건 맞겠죠. 그렇지만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What is not very common feature of the phase diagram of H2O in comparison to general phase diagrams of its kind, GTMP? 이거는 이제 그 압력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압력에서 리퀴드가 안정하네. 그리고 압력이 내려가면 솔리드가 안정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이거는 아마 이건 워터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압력이 내려갔는데 지금 솔리드가 안정하고 압력이 올라가니까 리퀴드가 안정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워터를 예로 들어서 워터에 대해서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하고 만약에 저쪽 그래프하고 단면이 그 TG의 단면이 같다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어, 솔리드가 됐을 때 부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SL이 SS보다 큰 게 워터의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거 봐봐요. 이 보면은 그 엔트로피가 어쨌든 리퀴드일 때 무조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솔리드가 될 때 부피가 더 늘어난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엔트로피가 더 높다고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CP값, CP값이 중요한 거야. CPL 값과 CPS 값을 절대 용도부터 적분해서 와야 되는 거지. T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고 측정된 값을 실제로 그냥 계산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트리키한 건 뭐냐면은 아니 교수님 273도 밑으로 가면 아니 세상에 CPL을 우리가 어떻게 재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력을 무지막지하게 올려가지고 리퀴드 페이지를 유지를 하면서 CP 값을 잰 다음에 압력 이펙트를 연력학적으로 계산해서 빼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죠. 어,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실험을 해보지 않았고 이 데이터를 제가 플랫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플랫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게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약간의 어떤 일종의 파이널 페이지거든요.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니 교과서에 그래프 그려져 있어.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면 유도된 결과가 자명하지. 셀프 에비던트해. 근데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 걔는 내가 어떻게 믿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사를 다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CP 값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재서 어떤 압력 조건에서 재서 어떻게 계산해서 이 그래프가 나왔고 이걸 다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한된 시간과 저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제가 이 수업 기간 동안에 거기까지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생각해 보세요. What is not very common feature of the phase diagram of H2?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배우셔야 될 건 이제 그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을 클라우지우스라는 분께서 조금 확장을 하십니다. 일단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을 리콜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어느새 파란색이 돼버렸네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셨냐면 별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이 상평형을 베이퍼하고 컨덴스드 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L하고 S를 통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체가 있죠? 유체는 액체랑 기체 아닙니까? 그죠? 네, 컨덴스드 페이지는 이제 응집물질, 응집상 이렇게 해야 되나? 컨덴스드 매터 프로블럼은 응집물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액체, 고체가 한 덩어리에 들어가게 되고 기체가 따로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응집물질이 되죠. 유체는 액체 기체가 되고 여기 뭐 고체는 이쪽에 있고 여기 뭐 리지드 바디 있고 대포모블 바디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거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막연하게 아시는 거 말고 딱 이렇게 그 레짐을 나눴구나. 각각의 레짐에서 이펙티브한 이퀘이션들이 다르겠구나. 이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덴스드 페이지일 때는 베이퍼 페이지하고 컨덴스드 페이지 사이에서는 부피 변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컨덴스드 페이지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베이퍼 부피에 비하면. 이거 뭐 우리가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 한 가득 차 있는 기체를 다 모아갖고 액체를 만들면 부피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그죠? 네. 대략 그 상온 기준에서 1대 1000 생각하시면 되죠. 네, 1대 1000. 밀도를 해보면은 간단하니까. 그죠? 1대 1000. 못해도 1대 100. 네. 그 압력 조건이 올라가면 이 레이쇼가 줄어들게 되겠죠. 고압에서 기체 부피가 급감하니까. 그죠? 그러다가 액체가 되고 뭐, 그죠? 액체가 안 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리티컬? 슈퍼 크리티컬 돼가지고 그 액체랑 그 기체랑 구별 없어지는 그 상태 되잖아요. 보통 이제 슈퍼 크리티컬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런 거 뭐 랭킨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 연구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컨덴스 페이즈 볼륨을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델 V가 그냥 V 베이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좀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델 V가 그냥 델 V V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컨덴스 페이즈 부피는 그냥 무시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approximately equal to여야 되겠죠. 근데 그냥 등호로 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어떻게 됩니까? P 오버 RT가 1 오버 B가 되게 돼요. 그래서 PB는 R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를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요 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EQ는 그냥 안 써도 되니까 요거 이퀄리브리움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다라고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P를 이쪽으로 옮기고 DT를 이쪽으로 옮기면 DP 오버 P가 델 H 오버 RT 스퀘어 DT가 되는데 요거는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DP 오버 P 이거는 사실 DLMP잖아. LMP의 어떤 그 인크레먼트인 걸 알죠. 아시죠? 그러니까 1 오버 P에다가 P의 인크레먼트를 곱하면 LNP의 인크레먼트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LNP로 쓸 수가 있고 이쪽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적분할 수 있게 되겠죠. 적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이게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클라이페론이 만든 걸 클라우지우스가 조금 더 디벨롭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컨덴스드 페이지 볼륨 무시할 수 있다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깁스 페이지 룰을 배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깁스 페이지 룰. 어떻게 보면은 PB는 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스템의 평형이 유지되는 동안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시스템의 평형이 유지될 때 얘기예요. 아닐 때는 적용 안 돼요.
그럴 때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maximum number of variables that can be independently varied. 이거는 정의. 시스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연력학적 베리어블의 최대 숫자를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깁스 페이지 룰에 따르면 F는 C-P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F는 number of degrees of freedom이고, C는 number of components of the system이고, P는 number of phases in equilibrium이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시로 이걸 이해를 해보죠. 오른쪽에는 굉장히 친숙한 워터 페이지 다이그램이 있고요. 워터라고 하면 안 되지. H2O 페이지 다이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H2O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은 아직 모르고, 넘버 오브 컴포넌트는 H2O 하나뿐이죠. 자, H2O가 H랑 O가 되면 어떡합니까, 교수님? 이런 질문 안 받습니다. 이러면 이미 우리 H2O가 아니죠. H2O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자, H2O가 유지될 때, 몰레큘이. 이 F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컴포넌트 개수는 1개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페이지는 아직 모르니까 마이너스 P고, 뒤에 왠지 모르지만 상수 2가 있으니까 더하면 3 빼기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는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요거 그대로 제가 리사이트 해놓은 거고요. 자, C는 1이고요. 자, P는 number of pages in equilibrium입니다. equilibrium 이거 중요합니다. 자, for points within area. 그 무슨 얘기냐면 solid든 liquid든 vapor든 여기 선이 아닌 면에 속해 있는 within area. 이 각각의 에어리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solid, liquid, vapor. 이 에어리어 안에 속해 있는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가 하나가 되죠. 솔리드든 리퀴드든 베이퍼든 1개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F가 2가 되게 되지. 3 빼기 1은 2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압력하고 온도가 베리어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솔리드에 우리가 한 포인트가 있어. 그럼 얘가 여기서 P하고 T 값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솔리드 존 안에서 이 포인트를 막 밀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P 값하고 T 값이 동시에 변하죠. 그래도 상관없어. 왜? 솔리드는 유지가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H2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솔리드가 단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온도 압력을 바꿔도 그 존 안에서만 움직이면 솔리드 페이지는 안 바뀌고 다른 페이지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다 변해도 된다는 거야. 솔리드를 유지한 채로 온도 압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리퀴드의 안에서 한 점 골라서 움직이고 베이퍼 안에서 한 점 골라서 움직이면 PT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얼렁도 라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 위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페이지가 2개가 됩니다. 얼롱더 라인에서는 솔리드 베이퍼가 같이 있던지, 솔리드 리퀴드가 같이 있던지, 리퀴드 베이퍼가 같이 있던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평형일 때 2개의 상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냐? P를 고정하든 압력을 고정하든 온도를 고정하든 고정을 하게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온도를 고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 선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력값 나와버리죠. 반대로 우리가 압력을 고정하면 어떻게 해요? 온도값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선 위에서만 움직이기로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P하고 T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개를 자유롭게 고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미 2개의 상이 상평형에 있으려 그러면은 P하고 T가 세트가 돼버린 거지. 그 선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선 위에서는. 마지막으로 트리플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상이 다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F가 0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P든 T든 우리가 못 바꿔. 그냥 여기 0.0075 셀시우스에 0.006 ATM 고정인 거야. 이 한 점밖에 없어. 트리플 포인트라는 걸 우리가 고정할 순간 P든 T든 못 바꿔. 트리플 포인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트리플 포인트가 2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 네, 트리플 포인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것이 깁스 페이지 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이렇게 보통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P가 있고 T가 있고 여기 어떤 페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3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온도하고 압력하고 이렇게 3개를 정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정하는 순간 남는 건 두 개밖에 없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네. 어, 이거 이상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왜 이런지가. 네, 법칙이라는 게 예외가 발견 안 되면 인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걸 얼마나 다이렉트하게 얼마나 잘 팔로우업 할 수 있는가 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직관적 이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단순한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 때는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헤빗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자, 깁스 페이지 룰 F는 C-P 플러스 2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뭐 거의 대미로 가고 있네요. 자, 앞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던 페이지가 있었죠.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밑밥 깔았다고. 같은 얘기를 여기서 또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 베리에이션 그리고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자, 이제 컨스티튜언트가 하나밖에 없는 페이지 다이그램입니다. 유너리. 그때 이 프리 에너지 베리에이션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되게 쉬워요, 되게. 일단 옆에 그림 먼저 설명하고 이 옆에 거 읽겠습니다. 일단 이 PT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워터 페이지 다이그램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자, PT를 이제 TP를 이렇게 2차원에서 우리가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그때 우리가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가는 선을 한번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장 높은 압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 압력에서 이 온도일 때 이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교차한다는 사실로부터 그려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아이스를 갖다 놓고 열을 가하면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얘가 상이 변화하는 걸 관찰을 해서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같이 CP 값을 측정해서 이 G 값을 계산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점 밑에일 때는 솔리드 페이지의 프리 에너지가 제일 낮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실존하는 라인은 아닌 거죠. 여기는 더 이상 솔리드 페이지가 있지도 않으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리퀴드 페이지도 이 온도 밑에서는 리퀴드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서는 리퀴드 페이지가 제일 낮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점선이 되고요. 베이퍼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는 다 이 베이퍼 이게 다 점선이어야 되는데 베이퍼를 점선으로 그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실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림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요 선 있잖아요. 갑자기 녹색 됐다. 요 선은 점선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교과서 틀린 거고. 그래서 요 마지막 밑에 그린 이 녹색 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 결과 페이지 다이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솔리드 존 요거랑 매칭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퀴드 존 가장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은 페이지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이퍼 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그래프 다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P1에서 그린 거고 P2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트리플 포인트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트리플 포인트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프가 3개가 만나죠. 네? 그래서 요 5에서는 세상이 다 같이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리퀴드 페이즈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리퀴드 페이즈의 이 프리에너지 라인이 전부 전체가 다 점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항상 그거보다 낮은 프리에너지를 가지는 상이 있어. 솔리드든 베이퍼든. 그래서 안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PT 측정을 통해서 상변이를 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거지만 누군가가 이 모든 지점에서 CP 값을 다 측정해서 G 값을 다 계산해서 이게 매칭되는 것을 보였겠죠. 어떤 이 선후 관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게 먼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H2O는 메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메탈러지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메탈러지를 해서 페이즈를 특정을 해가지고 온도 압력 범위에서 이렇게 그리죠. 이게 다 측정해서 페이지 다이그램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가 맞는지 아마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압력 변화일 때 그 프리 에너지를 그린 거고 이 오른쪽에서는
온도일 때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거를 어, X축하고 Y축을 바꾼 겁니다. X축하고 Y축을 바꿔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갔는데 뭐 이게 몇 도 돌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180도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네, 180도 돌아간 거고 어떻게 돌아간지는 잘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이제 T1일 때 여기 보면은 VSL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압력이 증가할 때 압력이 증가하니까 지금 프리에너지 다 증가하는 거 보이죠? 볼륨이 파지티브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볼륨이 파지티브 값을 가지는데 지금 이 PG 그래프에서 그레디언트는 깁스 프리에너지의 그레디언트는 볼륨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볼륨이 언제 제일 크겠어? 베이, 베이퍼일 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가장 가파르죠. 근데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 베이퍼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 우리가 알죠. 여기 보면 어때요?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완만해졌죠. 압력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서머다이나믹 릴레이션스 유도를 했죠. 맥스웰스 이퀘이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건 거예요. 옥질러리 펑션인 깁스 프리 에너지를 발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논의를 간편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식의 구조, 복잡한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걸 일단 뛰어넘고 나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논지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끼리는 좀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압력이 낮을 때는 베이퍼가 가장 스테이블하고 올라가면 솔리드가 스테이블하고 더 올라가면 리퀴드가 스테이블한데 이거 이상한 거라 그랬죠? 어노멀리라고. 원래는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워터가 얼 때 부피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트리플 포인트로 지난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밑에는 베이퍼만 있고 위에는 리퀴드만 있게 되고 솔리드는 트리플 포인트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T3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우리가 이해를 한 겁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베리에이션으로. 자, PT 두 개가 변화할 때 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컨스티튜언트가 하나밖에 없는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이고 각각의 이 등압 상태에서 혹은 등온에서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래피컬하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온도가 변화할 때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 그래 이 기울기는 엔탈피의 마이너스 값이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우하향하고 있죠. 엔트로피가 파지티브 밸류를 가지니까.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압력이 변화할 때 깁스 프리 에너지의 그 기울기 값은 볼륨이다. 전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항상 파지티브니까. 각각의 그 깁스 프리 에너지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차분히 들여다보신다면.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제가 만든 스테이트먼트 한번 읽어보죠. Put everything you have learned so far. 지금까지 모든 배운 거를 이 정수를 여기에 쏟아낸 겁니다. We are now ready to draw. 자, 이제 그릴 준비가 된 거죠. A few equilibrium map. 자, 지금까지 배운 재료 연력학으로 몇 개의 우리가 평형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Starting with unary phase diagram of H2O. H2O의 unary phase diagram을 그리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자, i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rmodynamic barriers or state functions. 자, thermodynamic variable이라는 게 뭡니까? state function이라는 거죠. 심지어 PNT까지도 일종의 그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mathematically derived and enough sum of physical properties matters are measured.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들, 이 서머다이나믹 베리어블들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를 했고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재료의 열물성, 서머 피지컬 프로퍼티를 열물성이라고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열물성을 우리가 충분히 측정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이 유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을 그릴 혹은 뭐 다른 이퀄리브리움 맵을 그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P 값의 온도에 대한 변화, CB 값의 온도에 대한 변화, HT, UT, ST, GT, AT. 제가 여기서 가로하고 다 T를 쓴 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온도에 대한 함수임을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CP, CB, HU, SG, A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의 목표를 얘기할 때 predictability, 예측력 확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based on equilibrium map. 우리가 평형 지도에 기반한 예측력. 그게 뭐다? power of thermodynamics of material이다. 재료 연력학의 힘이 뭐냐? 이퀄리브리움 맵에 기반한 예측력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수업이 끝나려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중간 결론, 결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and the reason why you are taking 자,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들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유도한 게 뭐였습니까? 델H, CPDT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게 뭐 저 등압 과정에서 공급된 hit과 같아야 되고 네. 엔트로피 이거 CP 오버 T 그냥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면 구해지고 여러 가지 고찰 끝에 뭐 너른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3법칙 나오더니 갑자기 S낫을 다 0으로 놓더니 막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엔트로피를 절대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유너리 페이즈 다이그램을 한 차원 높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시퀀스 뭡니까? unsatisfied daily life.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뭔가 이렇게 오체 불만족인 거죠. 네.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came up with an organized theory that possibly makes our life better.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좀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잘 정돈된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 이론들은 usually defining and inventing more than a few new definitions and necessary scales like TPU, HSN, A, G, and mu. 자, 그런 잘 정돈된 이론들은 통상적으로 뭐를 포함하느냐? 정의, 그리고 발명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겁니다. more than a few. 꽤 많은 녀석들을 새로운 그 데피니션, 정의, 개념들의 어떤 정의와 필요한 스케일, 스케일은 뭐겠어요? 온도하고 압력이죠. 이런 걸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좀 더 나은 이론을 만들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브라보 유어 라이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Repeat numerous experiments to measure the variables. 배리업을 만들면 뭐합니까? 측정해야 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꿰는 건 이 시어리에서 하는 거고 구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슬 만드는 거는 이 측정이죠. 측정 실험. 이게 제가 실험실에서 온갖 장비를 사서 이것저것 측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뭘 하려면 구슬을 깨는 것도 좋은데 구슬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utilize mathematics to convert the measured to unmeasurable. 자, 이것도 제가 갈릴레이 쿼트 얘기했었죠. 측정 안 되는 거를 측정되게 만들으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려면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제가 수학의 수준이 공학자의 수준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건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측정할 수 있는 걸 측정한 다음에 수학을 써서 우리가 측정 못하는 것도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And be able to do whatever you want with less time and effort. 이걸 뭐 처음에 이론을 만들 때야 고생을 하겠지만 나중에 일단 이 이론을 이런 파워풀한 강력한 툴을 갖고 나면은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후손 대대로. 그것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세기말 같은 분위기로 학기말 같은 분위기의 스테이트먼트를 했는데 진도 나갈 거 아직 많이 남았고요. 다시 집중하십시다. 자, 지금까지는 솔리드, 베이퍼, 리퀴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자꾸 진짜 본론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거 진짜 본론입니다. 솔리드 이퀄리브리아. 이퀄리브리아. 고체와 고체 사이의 상평형. 자, 이게 왜 본론인지 알겠죠? 제가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 솔리드 가로하고 솔리드 머티리얼스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죠? 솔리드. 자, 그래서 솔리드 이퀄리브리아가 사실은 진정한 그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의 어젠더입니다. 만약에 이게 솔리드가 아니고 여기에 리퀴드 들어오고 베이퍼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약간 곁다리로
솔리드 이퀄리브리아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서 논의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단언하는데 그건 케미스트리나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에서는 이 케미컬 엔지니어링하고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하고 경계가 굉장히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재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그 경계가 좀 많이 무너져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솔리드가 본론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얼로트로피하고 폴리몰피즘. 제가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엘리멘탈하게 한 종류의 엘리먼트만 있을 때 그때 상변이가 일어나면 그걸 얼로트로피라고 하고요. 이 컴파운드 솔리드가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거를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시로 아이언을 해놨잖아요. 아이언은 엘리먼트인 거니까 얼로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이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컴포지션이에요. 컴포지션.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여기는 컴포지션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그죠? 네. 상평형이 아닌 다음에 그 모든 같은 종류의 원자만 이렇게 쓸 거니까 아톰 개수 안 세도 돼요. 근데 폴리몰피즘은 어때요? 최소 두 타입이잖아. A, N, B잖아. 그다음에 뭐 N, C 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형성되는 솔리드 페이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컴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안 쓰는 케미컬 포텐셜 뮤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교수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폴리몰피즘 얘기할 때 쓰려고 유도해 놓은 겁니다. 네. 앞쪽에 유도한 내용 중에 뒤쪽에 쓸모없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제가 다 지웠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언의 이 예시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거 익숙한 PT 그 그래프예요. P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로그 P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클라우지우스 클라이페론 이퀘이션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DLNP 보이시나요? DLNP, DT 보이시나요? 조금 감이 오죠? 뭔가 알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여기 로그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엄청 편하니까 로그피로 그리면. 이게 이 T 로그 P로 갖다 그리면 여기서 이 관찰되는 그레디언트들이 연력학적 의미를 바로 이렇게 그 해석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마 페이지 아이언 한번 보죠. 감마 페이지. 감마 페이지 아이언은 FCC 크리스탈 스트럭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알파하고의 경계선과 델타하고의 경계선을 보시면 미약하게나마 얘네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감마가. 여기 알파, 델타. 이게 무슨 얘기냐? 압력을 올리면 감마 페이지가 형성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르 샤틀리의 원리 배웠죠? 어떤 익스터널 스티뮬리가 가해지면 시스템이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걸 널리파이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압력을 올리니까 감마 페이지 형성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감마 페이지에 이 비체적이 V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올리니까 알파 페이지도 줄어들고 델타 페이지도 줄어들고 감마 페이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 FCC의 볼륨이 비체적이 알파 BCC나 델타 BCC보다 두 개 다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 예전에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알파하고 델타를 비교하면은 같은 BCC 크리스탈 스트럭처지만 당연히 비체적은 어디가 크겠습니까? 델타가 큽니다. 델타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비체적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따라서 철의 비체적이 움직입니다. 온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온도 증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파고 여기는 감마고 여기는 델타고. 그래서 여기가 마치 여기 이제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그냥 단지 서멀 익스펜전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가 됩니다. 레티스 파라미터만 늘어나는 거야. 크리스탈 스트럭처 자체는 같은데. 그러고 어쨌든 그걸 우리가 이제 알파 델타로 구별을 하죠. 이건 컨벤셔널하게 어사인 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는 왜 없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마 FE3C가 베타가 어사인 됐다가 이게 취소가 된 걸로 그래서 베타를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감마는 얘는 FCC이기 때문에 비체적이 더 작아요. 감마 처리. 근데 이제 기계물성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비체적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감마철의 그 기계물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보통. 그걸 우리가 이제 감마철을 오스테나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걸 퀸칭을 하죠. 높은 온도 철에서 감마 페이지 형성시킨 다음에 얘를 갑자기 얼려요. 상온으로 확 떨어뜨려. 물에다 던져가지고. 그럼 감마철이 얼어붙잖아. 그럼 우리가 더 성질이 좋은 이 감마철을 오래오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상온에서. 상온에서 방사선이 없으면. 원자력에서는 두 조건 다 안 되죠. 온도도 높지, 방사선도 때리지. 감마철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놀랍게도 됩니다. 왜 되냐면은 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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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칭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라디에이션 데미지 캐스케이드 인듀스드 그 나노 퀸칭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갖고 방사선이 재료를 나노미터 단위로 녹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다 얼 거 아니에요. 얼 때 이제 감마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 온도가 이제 감마 페이지 온도에 이제 상응을 해야겠죠. 델타 페이지 온도로 가면은 이제 좀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온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온도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수업 제목에다가 뉴클리어를 집어넣었더니 항상 이게 참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1390도의 델타 페이지가 생겨요. 아무렴 저희가 원자로를 여기서 돌리지는 않죠. 여기에서도 사실 돌리지는 않는데, 이걸 아셔야 돼. 이 910도 밑에서 돌릴 거야, 우리가. 알파철의 영역에서. 근데, 녹잖아. 방사선이 로컬하게 나노미터 단위로 확 하고 녹이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냐면, 3057도. 잘못 말했네요. 베이퍼까지는 안 간다고 봐야지. 베이퍼인가? 아니야, 베이퍼까지는 아니고, 리퀴드 라이크라고 보셔야 돼. 리퀴드까지 가는 거니까, 1535도까지 갔다 온다고 봐야 돼. 근데 얘가 이제 얼 때, 온도가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올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이렇게 얼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여기 델타다 보니까 델타 페이지가 상당히 형성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감마철이 그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리밋이 있고 리밋 안에서는 감마철을 잘 쓸 수 있거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델타철이나 뭐 알파철 요런 애들이 이제 조금 더 이 스테이블하고 체인지가 안 되는 그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있는 철을 뭐라고 하냐면 페레틱 마텐시틱 스틸이라 그래요. FMS 강. 그래서 원자력계에서는 이 FMS 강에 대한 집착이 굉장합니다. 남들 다 오스테니틱 스테인레스 스틸 쓰면서 어떤 그런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감마철 쓸 거야 하고서 냅다 썼다가 약간 여기서 응 하고 물음표가 좀 떴어요. 그래서 얘로 갔거든. 근데 얘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연력학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감마 FCC의 부피는 알파 BCC, 델타 BCC보다 둘 다 작다 이거야. 그래서 뭐야? 와이든 존 오브 감마 페이지. 감마 페이지 존이 압력이 올라가면 계속 넓어진다 이겁니다. Along with pressure increase. 자, 그래서 이 델타 BCC는 어떻습니까? 델타 BCC를 리퀴드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압력이 올라가면 델타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쪽으로 미약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가 더 부피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 철의 녹는 점이 미약하나마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약간씩. 그리고 이 감마하고 델타하고의 이 슬로프하고 자, 감마 페이지하고 델타 페이지 사이에 있는 이 선의 그 각도하고 델타하고 이 리퀴드하고의 각도를 잘 보시면은 숫자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이 요쪽이 요 슬롭이 감마 델타 라인 슬롭이 좀 더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올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올려가면 델타 페이지가 사라질 겁니다. 델타 페이지가 포메이션이 안 되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녹는 점까지 처리 감마 페이지를 유지한 다음에 녹는다는 거죠. 네. 자, disappearance of delta phase zone with pressure increase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논의했던 이 논의를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이 밑에 거는 그냥 자동입니다. 알파 BCC일 때는 당연히 BCC 이게 제일 낮은 거고 감마 FCC일 때는 FCC가 낮다가 다시 이 온도 영역에서는 이 BCC 스트럭처가 더 안정해지면서 얘가 형성이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그냥 리퀴드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베이퍼는 더 스티프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베이퍼 프레셔가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GT 그래프, GT 그래프죠. GT 그래프에서 이 G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S다. 그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특성적으로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유너리 시스템에서 솔리드 이퀄리브리아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갑자기 그 오스테니틱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FMS 얘기로 가서 좀 산으로 갔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쟁이다 보니까. 예. 나중에 언젠가 이런 얘기를 저와 하게 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